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레베카. 레베카.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정말 지금 대학로를 흔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터너티라는 작품을, 네, 대학로에서 또 하나의 걸출한 그런 작품이 저는 어쨌든 탄생했다고 생각하면서 공연을 봤는데요. 제가 예약을 또 해놨습니다. 다시 가려고, 다른 캐스트로, 네, 가려고 예약을 또 해놨고, 이 현상을 좀 제대로 읽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음, 그 이터니티라는 뮤지컬은 정말 오랜만에 R&D 웍스가 신작을 이제 내놓고, 예, 신작으로 24년을 굉장히 하반기를, 뿌듯하게 지금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많은 뮤지컬 팬들이 지금 크게 호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본 극작은 우리 김가람 작가님이 하셨고, 그리고 작곡은 우리 박정화 그 감독님이 하셨고, 연출은 또 오르피나 연출님, 이렇게 이제 하셨죠. 사실 이제 그 아렌데웍스 작품은 많은 작품들이 오르피나 연출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굉장히 연출 아주 흥미롭게 봤고, 되게, 예,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스24 아트원 1관에서 하고 있고, 공연 일정은 9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캐스팅 지금 잠깐 보면, 이게 캐릭터가 3명이에요. 3명인데, 블루닷이라는 인물하고, 카이퍼, 그다음에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하는데, 블루닷으로는 변희상 배우, 김준영 배우, 현석준 배우, 이렇게 등장하고요. 카이퍼로는 이봉준 배우, 조민호 배우, 김우성 배우, 그리고 머머로는 김보현 배우, 박유덕 배우, 박성준 배우,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우리 김준영 배우하고, 그다음에 조민호, 그다음에 박유덕, 요렇게 이 페어를 처음에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어로는 제가 그 김보연 배우, 예, 머머를 김보연 배우로 지금 해놨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공연이 잘 절찬리에 지금 공연이 되고 있고요.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한 게 그냥 우주예요, 우주. 공간이 우주입니다. 공간이 우주고, 여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좀 전에 캐릭터 이름을 설명을 드렸는데, 캐릭터가, 블루닷,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카이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 이름이 사실 이 작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캐릭터가 우주에 대해서 혹은 어떤 뭐 우주적 상상력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칼 세이먼이라는 사람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제 저서를 썼죠. 근데 이분이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 지금 보이저 1호 2호가 저기 태양계 밖에 지금 있는데 이 77년에 보이저 1호가 발사되면서 1990년에 거의 태양계 밖으로 나알랑말랑하는 그 상태에서 이 보이저 1호가 이렇게 카메라를 딱 지구 쪽으로 돌려가지고 지구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아마 이 사진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진이 이제 그냥 창백한 푸른 점 같은 것이었죠. 한 90억 정도 되는 60억 킬로미터 우주에서 딱 찍었더니 그냥 지구는 그냥 먼지인 거예요, 먼지. 그래서 페일 블루닷이라는 이 명칭이 딱 지구에 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칼 세이먼의 얘기는 그리고 그 창백한 푸른 점이란 책에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사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의 창백한 푸른 점일 따름인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냐. 전쟁과 욕망과 뭐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온갖 뭐 전체주의 무슨 뭐 온갖 인간들이 등장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 쓸데없는 것이고 그냥 욕망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우주에 대한 책인데 아주 철학적인 그런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칼 세이먼 자체가 보이저 1호가 이제 막 그 태양계 탐사를 막 하고 지나갈 때 사실은 지구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잘못했다가는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지구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사진을 이제 남기게 된 거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되게 정말 겸손해지는데, 이 작품의 블루닷이 바로 지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루닷의 이름이 지구라는 그 어떤 그 의미망 안에 딱 들어와 있고, 그리고 카이퍼는 역시 카이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해왕성, 그러니까 이 태양계의 마지막에 있는 행성이죠. 해왕성 궤도보다 더 바깥에 있는 카이퍼 벨트라는 그 지대가 있는데, 이 카이퍼 벨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카이퍼 벨트에 있는 그냥 이름 없는 소행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퍼도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지구하고 저기 이제 완전히 태양계 거의 밖에 있는 이 존재 둘이 만나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작품이.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사실 이제 그 이 작품 전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블루닷이라는 인물이 사실 이제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글램록 스타였습니다. 글램록. 그래서 이제 글램록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연 안에서 딱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카이퍼가 대사로서 이런 말을 해주는데, 매혹적인 락, 음악적으로는 락앤롤부터 아트락까지 다양한 양식을 두루 포함하고, 거기다 이제 원색의 가발, 화려한 의상, 반짝이는 화장까지 시각적 이미지로 완성되는 음악. 이렇게 이제 글램락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대사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 작품 안에 있는 그 카이퍼가 말하는 대사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그래서 이런 글램락을 했던 과거의 스타였어요, 이 블루닷이. 블루닷이 사실은 너무나 유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램락을 아무도 안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퇴물이 되어가는 아티스트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글램락의 정말 향연 속에 있었던 블루닷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거의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낡은 아티스트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블루닷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고, 근데 블루닷이 그렇게 막 퇴물이 되어가던 그 상황을 사실은 카이퍼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 두 존재는 지구와 카이퍼라는 너무나 먼 이 그 우주 안에 있는 두 개 행성이었는데, 사실은 저 카이퍼가 블루닷이 하고 있었던 모든 어떤 음악적인 활동을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작품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카이퍼라는 존재도 굉장히 글램락을 하고 싶어 하는 지금 지망생입니다. 글램락 스타를 지망하는 이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누구를 통해서 자기 꿈을 키웠냐면, 이 블루닷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 꿈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도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음악이지만, 이 음악을 너무나 하고 싶은 되게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현재를 사는 인물인 거고, 그리고 이제 블루닷이라는 인물은 과거에 유명했던 이제 글래머 아티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실제적인 교류를 한 적도 없는데, 이 음악 안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블루닷을 알고 있는 것은 카이퍼만 알고 있는 거고, 블루닷은 카이퍼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는 이런 극적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보이저 1호 안에 골든 디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골든 디스크를 보이저 1호 안에 넣고 그것을 발사를 시켰거든요, 77년에. 근데 이제 그 골든 디스크 안에 음악이 어떤 음악이 들어가면 좋을까? 이 골든 디스크가 보이저 1호 안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계를 막 돌면서 뭐 태양계에 있는 다양한 행성들에 대한 사진을 찍고, 이거를 이제 나사를 통해서 지구에 보내고 하면서 태양계의 다양한 정보를 나사에서 이제 쭉 이거를 이제 그 취합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저 우주 안에 어떤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이 보이저 1호 안에 있는 골든 디스크 안에 있는 뭐 정보들을 보고, 그것을 이제 지구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다, 인류라는 것이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골든 디스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전 세계 언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안녕하세요, 어떤 여성의 것을 이제 녹음해가지고 넣고, 다양한 언어들이, 그 안녕하세요라는 이제 언어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소리, 물소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의 소리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지구의 인간이 만든 음악이라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베토벤의 음악, 모차르트의 음악, 뭐 다양한 음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70년대 동시대 음악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이제 음악들이었는데 이 작품이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설정을 이 실제 설정을 그대로 갖고 와요, 작품 안에. 그래서 이 블루닷이 이 골든 디스크 안에 자기 음악을 넣으려고 굉장히 이제 막 난리를 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작품을, 어떤 노래를 넣으면 좋을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노래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재밌는 거는 그 노래가 다 디클라인이 돼요. 전부 다 리퓨즈가 되면서, 그 정말 유명했던 글램락의 진짜 가장 핵심적인 스타였던 블루닷의 노래가 하나도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노래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보다 5년 후배로 나왔던 JJ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오히려 이제 그 자기 노래를 이 골든 디스크 안에 넣는 수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이제 블루닷이 이제 밀리게 되는 그 서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재밌는 거는 이 장면을 만들 때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약간 교차 편집 같이 이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퍼가 이제 자기도 이제 글램락의 어떤 아티스트로서 조금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카페, 그 클럽이죠. 클럽, 원래 이제 이 클럽은 예전에는 글램락을 막 많이 이제 플레이 시켰던 이제 클럽인데 그 클럽에 카이퍼가 이제 와서 오디션을 봐요. 근데 오디션을 보는데 그 클럽이 타코를 만드는 음식점으로 이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글램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실망해가지고 오디션을 보려고 했지만 자기가 오디션 해봤자 아티스트를 뽑힐 수가 없으니까 카이퍼가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의 주인이 그럼 한번 노래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이제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 주인이 너 마그네틱 하이웨이라는 데 한번 나가볼래?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노래를 듣고. 근데 그 마그네틱 하이웨이가 뭐냐면 약간 락 페스티벌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가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카이퍼는 자기가 뭐 아티스트도 아니고 그냥 지망생일 뿐인데 어떻게 내가 여길 나가면 되냐. 왜냐면은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던 블루닷이 예전에 1950년대에 마그네틱 하이웨이에 나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거의 뭐 카이퍼는 한 500번쯤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걸 머리에 완전히 입력해 놓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본인이 추앙하는 그 스타가 나갔던 이런 페스티벌에 자기가 나가도 되나 하면서 이제 막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 될지를 고민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예전에 이 블루닷이 했던 글램락 안에서 본인의 이제 레퍼토리를 막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곡을 하나하나 해가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교차 편집돼 있어요. 일종의 영화로 말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닷이 자기 노래를 하나씩 만들면서 그 이제 보이저 1호에 넣으려고 했던 순간과 그다음에 지금 이 마그네틱 하이웨이에 나가려고 음악을 만드는 카이퍼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 크로스가 돼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글램락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주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되게 가슴이 쿵쿵쿵 쿵쿵쿵쿵 이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라진 음악이지만 아무도 듣지 않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음악은 지금 사라진 음악이지만 내가 만나지 못했던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 음악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다. 내가 그거를 복원시키려고 한다라는 그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두 인물의 서사가 만나고 음악으로 만나고 결국에 그 이터니티라는 곡을 작곡을 하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에 그 이 골든 디스크에 넣으려고 했던 우리 그 블루닷의 음악이 이터니티였던 거고 그리고 결국에 이 마그네틱 하이웨이에 나가려고 막 노력을 했던 카이퍼의 음악도 역시 이터니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터니티라는 글램락의 한 점에서 둘이 딱 만나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그러면서 둘이 이터넷을 부르거든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